자, 그러면 목차를 이제 한번 살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보고서를 쓰신 분이 검사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 회사의 사장님 혹은 회장님한테 이제 사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보고서는 누구누구의 사인을 받은 보고서다 라고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요 반기 보고서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기남.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삼성전자의 대표이사가 이건희 회장님이나 혹은 이재용 부회장님이 아닌지, 그리고 김기남 씨가 누군지 김기남 씨라고 하면 좀 그렇죠. 김기남 부회장이 누군지부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그 회사의 CEO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제가 김기남 이 부회장님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김기남 부회장님은 삼성전자에서 싸움닭으로 불렸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성격이 좀 괄괄하신 분이래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은 반도체 전문가시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아주 옛날에 반도체 사업을 이제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중책을 맡아서 세계 최초로 1메가바이트 반도체를 개발할 때부터 이분이 아주 중책을 맡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업적을, 그분의 공을 이제 높게 사가지고 삼성전자의 부회장님으로, 그리고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로 자리를 앉혔게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가 얼마나 반도체 사업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이 바로 대표이사의 이름에도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분이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2017년이었을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이 반도체, 이제 반도체라면 웨이퍼에다가 위에다가 이제 빛을 쏴서 그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는 노광, 그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노광 장비를, 그 첨단의 노광 장비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독점해서 이제 그 장비를 만들어서 다른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에 파는 기업 중에 하나가 ASML이라고 있습니다. 그 ASML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분이 2017년에 ASML에서 생산된 거의 반 이상의 EUV 노광 장치를 다 싹쓸이 했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게 왜 유명하냐 하면 그만큼 엄청 자기가 생각할 때 딱 이 길이다 싶으면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신대요. 그리고 이분의 성향을 알고 있는 이분을 그 자리에 앉히셨던 분 혹은 그 이사회가 무엇을 이분한테 요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쌈딱 김기남이 대표이사면 이재용은 뭐예요? 이제 궁금증이 생기시죠? 그럼 대표이사가 김기남이면 도대체 이재용 부회장은 무슨 역할을 하고 삼성전자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일단 지금 체제가 투회장, 포부회장 체제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병상에 있는 이건희 회장, 그리고 권오현이라고 삼성종합기술연구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지금 두 명 중에 한 명의 회장이시고, 이제 4명의 부회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김기남 부회장,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그럼 이재용 부회장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시는 거는 거의 이제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계시다 보니까 거의 삼성그룹 혹은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죠. 도대체 어떤 힘으로 지배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근데 또 궁금하다. 질문하세요. 포 부회장이면 2명 말고 나머지 2명은 누군지 알아요? 나머지 2명은 죄송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제가 클립으로 또 이 삼성전자만 파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제 주변에. 그분이 아마 영상을 만들어서 그 설명들을 나중에 되면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을 추가로 그분한테 제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 삼성전자, 삼성그룹을 어떻게 지배하게 되었는지 그 눈물겹고 긴 스토리를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우선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한 첫 단추는 바로 에버랜드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자기 아들 이재용한테 돈을 상속을 해줍니다. 몇십억을 상속해주고 상속비도 잘 내고 상속받은 돈으로 제일 첫 번째 재테크를 했던 게 바로 에버랜드 전환 사채였습니다.
그 전환 사채를 통해서 1년 만에 1년 후에 에버랜드 주식으로 전환하는데 원래 투자했던 돈에 비해서 엄청난 수익률을 얻어서 에버랜드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버랜드를 몸집을 키워야 되겠죠. 몸집을 켜야지 나중에 이제 자기 목표물인 삼성전자로 갈 수 있으니까 이제 2단계는 무엇이었냐면 제일모직을 딱 에버랜드가 인수를 해요. 그래서 합칩니다. 합치고 나서 이제 요거는 별로 크게 어려웠던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합친 이 제일모직, 합치고 나서 이름을 아마 제일모직이라고 갔을 거예요. 이 제일모직의 덩치를 키워야 되잖아요. 이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이 알짜 사업부를 한 개 만들어요. 거기 밑에. 그게 바로 요즘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사업에 진출을 하는데 그냥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면 거의 맨 땅에 헤딩이니까 덩치를 키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미국에 있는 바이오 업체랑 같이 합작 회사를 미국에 만들어서 새로운 그 미국의 바이오 업체를 만듭니다. 해서 그게 좀 잘 되고 실제로 이렇게 소문도 잘 나고 하니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좀 좋아졌습니다. 이제 제일모직의 덩치가 어느 정도 커졌잖아요. 커진 제일모직을 가지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삼성물산이랑 합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삼성물산 주주라면 제일모직이랑 합치고 싶을까요? 잘 모르겠어. 사실 잘 모르겠죠. 내가 삼성물산이랑 이렇게 제일모직을 합칠 때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합치는 게 이제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합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당시에 이제 삼성물산이 아마 제일모직보다 덩치가 더 컸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주들 입장에서 뭐야? 왜 이렇게 합병해? 왜냐하면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도 제일모직이랑 이걸 합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원래 모습 그대로 합치면 자기 제일모직이 너무 작으니까 가지고 가는 지분도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조금 더 자기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제일모직은 덩치를 더 크게 부풀리고 그리고 삼성물산은 조금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물산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미안 아파트를 최근 몇 년간 안 만들었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삼성물산에서 약간 좀 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레미안의 아파트 사업을 조금 잠시 멈춰놨는지 이제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또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물산이 해외에 굉장히 큰 건설 사업을 수주를 했는데 그 합병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발표를 안 했다가 나중에 늦게 발표를 했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삼성물산의 힘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대신 제일모직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힘을 얻고 뭐 이렇게 아무튼 근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 덩치 차이가 좀 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허락을 꼭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도 이재용 회장이 이 정치권에다가 이렇게 좀 러브콜을 보냈는데 요거는 요 바로 문재인 정부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일인데 요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그런 거 있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니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최순실과 관련된 승마 이런 것들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합병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이 탄생을 한 것이죠. 그렇게 탄생을 하니까 이 삼성물산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그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그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보험의 지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삼성생명과 삼성보험에 대한 그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삼성생명과 삼성보험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입장까지 오게 되어서 지금의 그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총수죠. 그 역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질문 또 해도 돼요? 네, 질문 무엇입니까? 궁금한 게 네. 이게 계속 뭔가 어떤 회사를 자꾸 먹어가면서 커졌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원래 회사가 있으면은 먹을 회사도 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사장의 의중은 그냥 상관없이 이재용을 무조건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갈등이 없어? 삼성그룹은 그럼 이재용 회장이 왜 이렇게 했느냐가 중요한데 왜 이렇게 했겠어요? 모르겠어.
이렇게 만약에 안 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아, 다 돈을 내고. 그쵸.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받으면 되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쭉 받으면 되는데 우리나라 상속세율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지분이 확 깎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멀리 돌아서 왔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누군가는 불법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합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조금 그 합쳐지는 기업의 주주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리고 이 상속을 안 하기 위해서 편법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건희 회장도 감옥에 갔다 오신 적도 있으십니다. 그럼 총 몇 년 걸렸어요? 총 제가 알기로 한 20년 넘게 걸렸어요. 20, 30년 동안의 이 풀 스토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재무제표를 왜 읽습니까? 재무제표. 돈 벌기 위해서 읽죠. 아, 네.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읽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은 투자의 하나의 아이디어로 이용하셔야 돼요. 여기서 투자의 아이디어가 무엇이냐? 잘 보세요.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이 합병될 때 누구의 덩치를 키우려고 했다? 제일모직의 덩치를 키우려고 했다. 누구의 덩치를 줄이려고 했다? 삼성물산의 덩치를 줄이려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재벌이 2세 경영, 3세 경영으로 갈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2, 30년 동안 준비를 해요. 상속세를 다 내기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내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기업을 타겟을 하는지, 이 여러 가지 그룹에서 알짜 기업을 먹어야 되잖아요. 뭐 현대차도 있고 다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것들을 먹는 과정 속에서 무엇에 힘을 빼고 무엇을 키우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아마 여러분 조금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